안녕하세요, 권변입니다. 여러분, 헌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뉴스 보다 보면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가 어쨌다 이런 말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심지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대통령까지도 탄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헌법은 대체 뭘까요? 헌법은 쉽게 이야기하면 제일 센 법입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다른 법들이 있다면 무효라고 볼 만큼 제일 센 법이 바로 헌법인 거죠. 그러면 이 헌법은 왜 제일 센 법일까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는 있습니다. 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법들끼리는 상하관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하위법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없는 걸로 보게 됩니다. 이 상하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일 센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입니다. 헌법 다음으로는 법률이 센데요. 이건 보통 무슨 법 하고 끝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이죠. 법률 다음으로는 명령이 센데요. 이건 보통 무슨 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보건복지부령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죠. 명령 다음으로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있고요. 조례 다음은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름은 무슨 규칙이지만 실제로는 명령급의 레벨을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찾아보시면 행정안전부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령의 레벨이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시행령이랑 조례랑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게 맞기는 한데요. 근데 퉁쳐서 그냥 명령을 레벨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법들끼리 왜 이런 상하위의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민주주의에 가까운가 를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진 거죠. 그러면 헌법은 왜 제일 센 법일까요? 헌법을 바꾸는 건 꽤나 복잡합니다.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를 먼저 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민투표로 넘어가야 됩니다. 국민투표에서는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들 중에서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 또 그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헌법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단계인 국민투표를 생각해본다면 선거권이 있는 모든 국민들 중에서 최소한 25%가 넘는 국민들이 찬성을 해야만 헌법이 개정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는 국민투표를 거친다는 점에서 다른 법들보다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실현하고 있는 법이 바로 헌법인 거죠.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직접 반영된 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가장 가깝고 그래서 가장 센 법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워낙 복잡하고 혼란했기 때문에 이 직접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헌법의 최상위법의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이처럼 직접 민주주의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헌법 다음으로 센 법률은 어떨까요? 법률은 기본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고쳐집니다. 정부 또는 국회의원 10명이 법률안을 제출 또는 발의하면 국회 내부에서 소위원회, 본회의 등의 논의랑 표결을 거쳐서 법률이 고쳐지거나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방금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다룬다고 했죠.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죠? 네, 국민들이 뽑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직접 만든 헌법보다는 한 단계 낮은 법이 되는 거죠. 그래도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 여럿이 모여서 논의를 거치고 표결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률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상당히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센 법이 되는 겁니다. 법률 다음으로는 명령이라고 했죠. 명령은 중앙정부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개정됩니다. 중앙정부는 대통령만 국민들이 직접 뽑고 나머지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법률보다 명령이 더 힘이 약한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대통령 한 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명령이라는 점에서 입법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다수가 논의와 표결을 거쳐서 만든 법률보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좀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명령 다음은 조례고 조례 다음은 규칙인데요. 일단 조례부터는 단위부터 달라집니다. 명령까지는 국가 단위였지만 조례부터는 지방 단위가 되거든요. 단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가 명령보다 약한 법이 되는 거죠. 조례하고 규칙은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집니다. 서울시의회, 서초구의회 같은 곳에서요. 규칙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같은 지방정부에서 만드는 게 규칙이죠. 단위가 지방 단위로 달라졌을 뿐 기본적인 논리는 법률이랑 명령관계랑 똑같습니다. 해당 지방민들이 직접 뽑은 지방의원들 다수가 모여서 논의하고 표결해서 만든 조례가 해당 지방민들이 뽑은 지방정부 단독으로 결정해서 만든 규칙보다는 좀 더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례가 규칙보다는 더 센 겁니다. 오늘은 법의 상하관계와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